우리가 부러워하던 북한 재벌가의 삶이 실제로는 지옥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동료가 오늘 종파 분자로 끌려갔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3대 멸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감시와 공포의 일상.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탈북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압록강을 건넌 북한 고위층 가족의 충격 증언. 황금 3장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보, 오늘 봉화상점 갈 거예요? 저희 집 거실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가봐. 중국산 커피 떨어졌다며? 네. 그거랑 과일 좀 사올게요. 아침 식탁에는 중국산 햄과 남한산 김이 올라와 있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배급으로 옥수수도 제대로 못 받는데 저희는 매일 이런 걸 먹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미국 영화 본대요. 25살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반이었어요.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특권층 학교였죠. 무슨 영화? 타이타닉이래요. 선생님이 자본주의 비판 교육용으로 보여준다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판 교육이라. 사실 그냥 보고 싶어서 보는 거지. 저도 웃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저 오늘 의대 시험 있어요. 22살 아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평양의학대학 3학년이었어요. 그래, 잘 봐라. 시험 끝나고 저녁에 청류관 갈까? 아빠가 예약해 놓을게. 좋아요. 청류관. 평양 최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곳이죠. 저희는 1개월에 2~3번은 갔어요. 8시가 되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20년을 당에서 일했어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죠.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봉화상점, 외화상점이라고도 불렀어요. 달러나 유로, 위안화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중국산, 일본산, 심지어 남한산 물건도 있었습니다. 9시에 상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간부 부인들도 보였어요. 혜영 씨, 오랜만이에요. 이웃 아파트에 사는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역 일을 했어요. 어머,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죠. 여기 새로 일본 화장품 들어왔대요. 같이 볼래요? 일본 화장품 코너로 갔습니다. 가격표가 달러로 붙어 있었어요. 립스틱 하나에 30달러.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었죠. 이거 예쁘네요. 그죠? 저도 하나 살까 봐요. 장바구니에 화장품, 과자, 커피, 과일을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200달러를 냈어요.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현금을 썼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지친 얼굴로. 저는 쇼핑백 가득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데 저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옥수수 1kg 사려고 몇 시간을 줄 서 있겠죠. 문득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지웠어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김 부장이. 김 부장. 남편 직장 동료였습니다. 같은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어요.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죠. 김 부장이 왜요? 사라졌어. 오늘 아침 출근 안 했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제 저녁까지 같이 있었다며? 나도 몰라. 아침에 보안부 사람들이 왔대. 집에서 끌고 갔다고. 이유가 뭔데요?
종파분자래. 종파분자. 북한에서 그 말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또는 공개 처형. 그럼 가족들은요? 다 끌려갔대. 부인이랑 애들도.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녁 먹고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부장. 어제까지 웃으며 남편이랑 술 마시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종파분자가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보였어요. 고층 아파트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김 부장 가족이 끌려가고 있겠죠. 오후 5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시험 잘 봤어? 응. 그런데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우리과 교수님이 오늘 안 오셨어요. 갑자기 다른 교수님이 대신 수업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아무도 말 안 해줘요. 근데 친구들이 수군대는 걸 들었어요. 교수님이 어제 끌려가셨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시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친구가, 수진이가 학교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네. 어제 한국 드라마 본 거 걸렸대요. 누가 신고했나 봐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이 7시에 퇴근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오늘 당에서 회의 있었어. 무슨 회의? 사상투쟁 강화. 김 부장 사건 때문에 전 부서 조사 들어간대. 우리도 조사받아요? 아마 김 부장이랑 친했던 사람들 다 조사할 거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 11시 가족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김 부장은 잘못한 게 뭔가요? 남편처럼 20년을 충성했는데, 어제까지 웃으며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종파분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까요? 창밖에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화려한 세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아침, 엄마, 수진이한테 전화해봤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근데 계속 꺼져 있어. 혹시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수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침 9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 여성동맹에서였어요. 이혜영 동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 있습니다. 필참입니다. 무슨 회의인데요? 사상학습입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상학습. 요즘 일주일에 3번씩 불렀어요. 예전엔 한 달에 1번이었는데 오후 2시 여성동맹 사무실에 갔습니다. 간부 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죠. 자, 다들 앉으세요. 여성동맹 위원장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반동분자 사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김 부장 이야기였습니다. 김 아무개는 20년간 당을 속이고 종파 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위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피십시오. 이런 반동분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신고하라고요? 이제 한 명씩 발언하세요.
김아무개 사건에 대한 소감을 한 명씩 일어나 말했습니다. 김아무개는 당을 배신한 역적입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당을 배신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앉으면서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후 5시였어요.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응,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역겨웠습니다. 김 부장을 비난하는 제 자신이.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어두웠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오늘 당에서 신명이 숙청됐어. 신명이요? 응. 김 부장이랑 관련됐다고. 같이 술 마셨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다. 그럼 당신은? 나도 조사 대상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음 주. 보안부에서 나를 불렀어. 뭘 조사하는데요? 김 부장이랑 무슨 대화 나눴는지, 수상한 행동 없었는지.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당신 잘못한 거 없잖아요. 북한에서 잘못이 뭔지 알아? 누군가 신고만 하면 그게 잘못이야. 밤 12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평양 소주였어요. 당 간부 신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년, 30년 충성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수용소로. 한 잔을 더 마셨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 모르겠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여보, 우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자유로워요? 무슨 소리니? 평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고, 외화상점 가고, 자가용 타고. 근데 이게 자유인가요? 친구 형이 탈북했대요. 남한으로 갔다고. 민준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엄마도 불안하잖아요. 아빠도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그 모든 게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우리. 그날 깨달았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황금 족쇄였다는 것을. 화려한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혜영 씨, 오늘 사상학습 오셨어요? 12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일주일에 4번째 여성동맹 회의였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이었어요. 네, 왔어요. 간부 부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이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적발된 반동 분자들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15명. 한 달 사이에 15명이 숙청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을 배신한 역적들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감시하십시오. 3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배신자, 역적, 숙청.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후 2시였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취소. 당에서 긴급회의. 또 회의. 요즘 남편은 거의 매일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오후 5시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매일 사상 교육이에요. 수업은 안 하고 하루 종일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 찬양만 해요. 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아비판 시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고자질하라고 해요. 누가 불만 말했는지, 누가 수상한 행동했는지. 저 못하겠어요. 친구를 신고하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교수님이 또 바뀌었어요. 또? 네. 이번 주만 3명째예요. 다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3명. 일주일에 교수 3명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우리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들 서로 의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취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 내 후배가 끌려갔어. 또요? 응. 경제범죄래. 뇌물 받았다고. 정말 받았어요? 모르겠어. 근데 북한에서 뇌물 안 받는 간부가 어디 있어? 다들 받아. 나도 받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잡느냐야. 마음만 먹으면 우리 모두 범죄자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응. 언제든 끌려갈 수 있어. 오늘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수용소 갈 수 있어.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외출했습니다. 봉화상점에 가려고요. 일상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상점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옆에 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세요? 요즘 다들 돈 바꾸고 있어요. 북한 돈을 달러로. 왜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제 화폐 개혁 또 할지. 지난번처럼 하루아침에 돈이 휴지되면 2000년 화폐 개혁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권이 휴지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외화로 바꾸는 거예요. 달러, 위안화, 유로.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남편이 누구래?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래. 아, 김 부장 아는 사람? 맞아. 조사받는다던데.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졌구나. 재빨리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거리를 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 두려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평양입니다. 겉으로는 수도, 제일 좋은 도시, 하지만 안에서는 공포의 도시.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보안부 불려갔어. 뭐라고요? 김 부장 건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출두하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사만 받고 오는 거죠? 그렇죠? 모르겠어. 가봐야 알지. 여보, 괜찮을 거야.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을 지옥처럼 기다렸습니다. 딸과 아들도 불안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5시 4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껴안았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일단 들어가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족 모두 모였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랑 무슨 대화 나눴는지, 수상한 거 없었는지 물어봤어.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모르겠어. 계속 조사할 거래. 다음 주에 또 오래.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말해봐요. 우리 집도 감시 대상이래. 당분간 전화도청, 외출 감시 들어간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시요? 응. 보안부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래. 우리가 뭐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그날 밤 아무도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감시. 우리가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금수저라고 부러워하던 우리가 이제 범죄자 취급받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남편도 나와 있었어요. 잠 안 와요? 응. 둘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야경.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우리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는 못 산다는 것을.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12월 중순, 어느 날 새벽 3시, 남편을 깨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애들 안 들리게 조용히 해요. 둘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수도를 틀었어요. 도청 때문이었죠. 여보, 나만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탈북이요. 우리 가족 남한으로 가는 거. 미쳤어? 잡히면 우리 다 죽어.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어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잖아요. 남편이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는 소리야? 네.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여보 보세요. 우리 매일 뭐 하고 있어요? 사상학습, 조사, 감시. 이게 사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해요? 자유가 없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학교 가기 싫어하고 아들은 무서워하고 우리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지쳤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도 물소리만 들렸어요. 생각은 나도 했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보안부 갔다 온 날부터. 거기서 조사받으면서 생각했어. 아, 우리도 이제 끝이구나. 그럼. 하지만 쉽지 않아. 탈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국경 경비대도 있고 중국 공안도 있고 방법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돈? 브로커 있잖아요. 중국 출장 가는 사람들 통해서 연락할 수 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벌써 알아봤어? 네. 최 씨 부인 물어봤어요. 그 사람 오빠가 작년에 탈북했거든요. 정말? 브로커 연락처 받았어요. 가족 4명, 2만 달러래요. 2만 달러.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은 외화가 3만 달러 넘었으니까요. 가능해요. 돈은 충분해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말했어? 아직이요. 당신이랑 먼저 얘기해야죠. 언제 갈 건데? 여름이 좋대요. 경비가 느슨하고 날씨도 덥지 않고 여름이면 내년 7월? 네.
6개월 있으면 돼요. 그 사이에 천천히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엄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나만 갈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만이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탈북하는 거야. 진짜요? 정말로요? 응. 우리 가족 4명 다 같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내년 여름. 7월쯤. 잡히면요? 잡히면 우리 다 죽잖아요. 안 잡히면 돼. 남편이 말했습니다. 물론 위험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 너희도 알잖아. 우리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아빠. 나도 무서워. 엄마도 동생도 다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성공률이 얼마예요? 70%래. 브로커가 전문가고 루트도 안전하대. 30%는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그날 밤 11시까지 가족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간다. 가족 모두 남한으로 간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정리했어요. 집에 숨겨둔 외화를 꺼냈습니다. 달러 32,000, 위안화 5만, 유로 5,000.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브로커한테 2만 달러, 나머지는 중국에서 쓸 돈. 금부치도 정리했습니다. 금반지 5개, 금목걸이 3개. 비상시를 위해서였어요.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팔아야 해.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다 팔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으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먼저 텔레비전을 팔았습니다. 고장났다고 하고 새 걸로 바꿨다고 해. 일주일 후 냉장고도 팔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새 걸로 샀다고. 한 달에 걸쳐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을 시작했어요. 중국 출장 가는 동료를 통해서였습니다. 7월 중순으로 예약했어. 4명. 2만 달러 맞죠? 네. 절반은 출발 전, 절반은 중국 도착 후. 알겠습니다. D-데이를 잡았습니다. 2020년 7월 15일. 6개월 후였어요. 그 사이 평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상 학습도 참석하고, 당 행사도 나가고, 외화상점도 가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오늘 몇일 남았나? 몇 주 남았나? 2월, 3월, 4월이 지났습니다. 5월, 6월. 드디어 7월이 왔습니다. 7월 10일. 닷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건 최소한만. 옷 몇 벌, 돈, 금부치. 그게 다였습니다. 사진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 미안해, 우리 집.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7월 14일. 내일이 D-데이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처럼. 내일 봉화상점 갈 거예요? 남편이 연기를 했습니다. 응. 과일 좀 사와야지. 아무렇지 않은 척. 밤 10시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내일이야. 준비됐지? 네. 무서워?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알아요, 아빠.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북한을 떠납니다. 살기 위해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7월 15일 밤 10시.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 메고 있었습니다. 옷 두어 벌, 그게 전부였어요. 화물차로 신의주까지 갑니다. 짐칸에 숨어야 해요. 트럭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짐칸 안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4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 여기 들어가세요. 검문소 3군데 지나갑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두컴컴했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속삭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다. 브로커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량 정지. 군인 목소리.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신의주요. 무역 화물 배달합니다. 집 뭐야? 중국 가전제품이요. TV, 냉장고. 짐칸 열어봐. 뒷문이 열리는 소리.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 같았습니다. 확인했어. 근데 말이야. 군인이 말을 끌었습니다. 요즘 단속 강화됐거든. 탈북자 많아서.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좀 더 꼼꼼히 봐야 하는데. 브로커가 뭔가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담배하고요. 이건 좀 드세요. 뭔데? 200달러요. 둘이서 나눠 쓰세요. 잠시 침묵. 좋아.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살았어.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2군데 더 남았습니다. 20분 후 2번째 검문소. 또 똑같은 과정. 짐칸 열어. 네. 뭐 실었어? 가전제품입니다. 확인 좀 해볼까? 이번엔 더 꼼꼼히 봤습니다. 발소리가 짐칸 안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딸이 숨소리를 죽였어요. 아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공간 좀 이상한데? 끝났다. 발견했다. 아, 그거요? 원래 그래요. 짐 실을 때 공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 네. 확인하시겠어요? 다 열어볼까요? 아니야. 됐어. 근데 요즘 너무 위험하니까 조심해. 알겠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또 뭔가 건네는 소리. 300달러요. 수고비로. 고맙네. 가봐. 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1시. 3번째 검문소. 가장 삼엄했습니다. 국경 가까이 왔으니까요. 차량 검사. 완전히 열어. 예. 짐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 내려봐. 하나하나 확인한다. 짐을 내리는 소리. TV 상자, 냉장고 상자.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이것도 내려. 네. 우리 바로 옆 짐이었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어요. 아들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동무, 잠깐만요. 브로커가 급히 말했습니다. 요즘 단속 강화돼서 고생 많으시죠? 그야 뭐. 이거 받으세요. 700달러하고 중국산 담배예요. 700달러.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고생하시는데 당연하죠. 한참 침묵. 알았어. 다음부턴 미리 얘기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짐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정말로 살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의주 외곽이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기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여름이라 물이 많았습니다. 보트 타고 건너야 해요. 경비대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자리 비운대요. 30분. 그 안에 못 건너면 잡힙니다. 작은 보트가 있었습니다. 타세요. 4명이 탔습니다. 좁았어요.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철썩철썩 물소리만 들렸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저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엎드려요.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4명 모두 바닥에 엎드렸어요. 멈춰. 멈추라고. 브로커가 더 빨리 노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물에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 으악.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소리내면 안 돼. 입을 막았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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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총소리.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어요. 드디어 보트가 땅에 닿았습니다. 뛰어요. 4명 모두 뛰어내렸습니다. 중국이에요. 여기가 중국.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나무숲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참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을 때 멈췄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압록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습니다. 20년을 산 곳.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우리 해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 4명 모두 여기서 한 달 지내셔야 합니다. 중국 단동시 외곽.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사람이에요. 믿을만합니다. 한 달이요? 네. 한국 가는 루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어요. 습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밥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2층 침대 하나, 작은 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한 달을 어떻게 지내요? 딸이 물었습니다. 참아야지. 안전하니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견뎠어요. 이틀째부터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그리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어. 사흘째, 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요.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아주머니, 위층으로 소리쳤습니다. 왜요? 딸이 아파요. 열이 나요. 병원은 못 가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약 사다 드릴게요. 돈 있으세요? 네. 500위안을 줬습니다. 1시간 후 아주머니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해열제하고 감기약이에요. 감사합니다. 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열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하실에서 일주일. 해가 뜨는지 비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시계만 보고 시간을 알았죠. 여보, 나 미칠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참아야지. 평양 아파트가 그립네. 적어도 창문은 있었잖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평양이 지금은 그리웠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후, 위층이 시끄러웠습니다. 뭐야? 남편이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쿵쿵 발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탈북자 어디 있어? 중국어였습니다. 공안이었어요. 빨리 나가세요. 아주머니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뒷문으로, 빨리.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뛰쳐나갔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이쪽이요. 아주머니가 앞장섰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 거기서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딸을 끌고 아들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뛰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하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0m쯤 걸었을 때, 저기요. 누군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조선족 여자였어요. 60대쯤. 저 사람들 찾는 거 맞죠? 빨리 따라오세요. 누구세요? 설명은 나중에. 빨리요.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교회예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안전해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40대 남자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 목사입니다. 여기서 쉬세요. 감사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물 드세요. 목사님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그날 밤 교회 지하실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는 길 준비해 드릴게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 정도요. 동남아시아 거쳐서 가야 해요. 비용은요? 6,000달러 정도. 네 분이시니까. 6,000달러. 우리한테 남은 돈은 4,000달러였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데요. 교회에서 2,000달러 지원해 드릴게요. 한국 가서 갚으시면 돼요. 정말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중요한 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2주일 후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 이번엔 중국인이었어요. 기차 타고 쿤밍까지 갑니다. 이틀 걸려요. 쿤밍행 기차. 침대 칸이었지만 좁았습니다. 4명이 겨우 누울 정도. 이틀 동안 기차에서 지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딸이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트럭 타고 국경 갑니다. 또 트럭 짐칸. 이번엔 우리뿐 아니라 다른 탈북자 가족도 있었어요. 6명이 함께였습니다. 비포장 산길을 몇 시간이고 달렸습니다. 몸이 덜컹거렸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의외. 딸이 토했습니다. 괜찮아? 참얼미요. 물을 먹였지만 또 토했어요. 평양에서는 벤츠 타고 다니던 아이가 지금은 트럭 짐칸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출발해요. 밀림 지나서 베트남으로. 걸어요? 얼마나요? 10km 정도. 대여섯 시간 걸릴 겁니다. 밤 9시 출발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서 밀림을 걸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벌레에 물리고 아야 가시에 찔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자가용 타고 다니던 제가 지금은 밀림을 헤매고 있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엄마 못 걷겠어요.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다리 너무 아파요. 남편이 딸을 업었습니다. 아빠가 업을게. 52살. 52살 나이에 25살 딸을 업고 밀림을 걷는 남편. 평양에서는 당 부부장이던 사람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탈북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부축했어요. 우리도 도왔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베트남 국경을 넘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었어요. 여기서 쉬세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다음 마을까지 또 걸어야 합니다. 또요? 네. 거기서 버스 타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쓰러질 뻔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응, 가야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베트남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딸은 더 야위었고 아들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갈 수 있어요? 한국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또 밀림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이틀 걸렸어요. 여보, 후회돼요. 밤에 텐트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탈북. 차라리 평양에 있는 게 나았을까? 적어도 집은 있었잖아.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하지만 자유는 없었잖아요. 자유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온 게 다 헛수고니까. 2주일 후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 달. 중국 떠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제 방콕까지 버스로 갑니다. 하루 걸려요.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야자수, 논, 사원들. 이국적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남편이 가리켰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이래요. 그리고 그 건물 위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게 우리나라 국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있었어요. 저희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연락했어요. 잠시 후 한국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했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족 모두 울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대한민국. 안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2달. 탈북 결심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고 밀림을 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0년 9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상세한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 하셨나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20년 했어요. 조사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위 간부셨네요? 네. 왜 탈북하셨나요? 그 질문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김 부장 사건, 매일 같은 숙청, 감시와 공포, 사상학습, 보안부 조사. 겉으로는 금수저였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외화상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3대가 수용소 가는 나라. 동료가 어제 웃다가 오늘 사라지는 나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었어요.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금 세 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지옥이었죠. 귀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어요. 여보, 저기 봐요.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평양하고 완전히 달라요. 평양은 밤에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하지만 한국은 환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뉴스 볼 수 있습니다. 자유.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야당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비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이. 김정은 얼굴이 그냥 나왔어요. 북한이었으면 불경제로 잡혀갔을 겁니다. 이게 자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여기가 편의점이에요. 24시간 열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밤에도요? 네.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진열대를 봤습니다. 과자, 라면, 빵, 우유, 도시락. 온갖 것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 밖에 나와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딸이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 학교 재밌어요. 그래. 친구 생겼어? 네. 지유라는 친구요. 같이 놀았어요. 급식도 맛있어요. 고기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밥도 못 먹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억양이 자꾸 북한식으로 나와. 천천히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투 듣고 다 알아. 탈북자인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적응 어떠세요? 잘하고 있어요. 북한 생활은 어땠어요?
겉으로는 좋았어요. 고위 간부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돈이 많아도 좋은 집 살아도 자유 없으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하나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잘한 거죠? 응, 잘한 거야. 평양 아파트가 그립긴 해요. 넓고 좋았잖아요. 나도. 자가용도 그립고. 하지만요. 응, 여기가 더 좋아. 자유가 있으니까.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금수저보다 자유가 낫네요. 그러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딸을 잘 키우고 아들 공부시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황금 세 장은 버렸지만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이 적어도 집이 작아도 자유가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저의 새로운 조국입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던 북한 재벌가의 삶, 실제로는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를 향해.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목숨 걸고 얻어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